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회부에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 혐의를 받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야당이 이를 봐주기 수사라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이 아주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죠.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총선 전 지난 3월 12일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당시 조국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그리고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고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최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사적 복수가 아닌 공정의 문제라면서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신속하게 일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자 한 전 위원장은 정치적 어그로, 즉 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라고 일축하면서 다팔 가치가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 3월 15일 선거운동차 전북 전주를 내려간 자리에서 한 말인데 그 뒤로 제 기억엔 이것과 관련한 특별한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후 배경을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려야 할 듯한데요. 지난 2022년 5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로 기본적으로는 친민주당, 친문, 친명, 반이낙연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이나 행보를 지지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와 그 관련인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 반명 또한 이낙연 계열에 대해서도 수박, 똥파리라고 부르면서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이를 줄여 개국본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의 고발장을 보면 한 전 위원장 부부와 딸이 서로 공모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그리고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전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연속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고발장 접수가 있고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들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걸 조국이 총선 기간에 다시 꺼내들면서 좌파 진영에서 다소 이슈가 된 측면이 있고, 자, 이런 영향 때문인지 경찰이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결정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회부에 살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에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참고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입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 말쯤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하고 구속력은 지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만을 놓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예단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6월 말로 예정된 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놓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조국혁신당이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 이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 불송치로 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결정에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커봐라, 검찰도 경찰도 니들 한통속이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다. 당장 특검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불송치로 종결한 경찰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권고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더욱더 거세게 특검을 주장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것입니다. 자, 벌써부터 그쪽에서 뭔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방방 뛰는 분위기인데, 고발장을 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1차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동훈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민생경제연구소 이재일 변호사는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바뀔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첫 번째 변곡점이 될 듯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선이 끝나고 여권 지지층들의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과 일부 한동훈 위원장 지지층들 간의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제의를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면서 비대위원들과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총선 때 고생한 한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고했다는 어떤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을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지 않았느냐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토를 쏟아내는 분위기인데, 이게 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진영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과 한동훈 위원장의 처신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뜩이나 민주당과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이관계성 기사가 넘쳐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진영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면 이게 정말 큰 문제다라고 보는데요. 총선에서 졌지만 불변의 진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진영의 중심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우리 진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재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제목인지 또 제목이 아닌지 이건 여러분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겠지만, 최소한 우리 스스로 우리 진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서 되겠느냐, 짓밟아 버리면 되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좀 둘러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비토하는 분들 중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마치 찬성이라도 하듯,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이라도 하듯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던데, 그럼 이게 조국혁신당 조국과 과연 뭐가 다른 건지 이 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